감사합니다. 와우, 이렇게 한 대를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챗 GPT 강의가 아닌 챗 GPT를 활용을 하면 강의 계획서를 좀 더 풍성하게 작성할 수 있어서 이제 그 활용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. 제가 강의 계획서를 많이 봤잖아요. 네. 강사 섭외 이런 채팅창에 올려서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 계획서를 봤습니다. 생각 같아서는 이 받은 강의 계획서를 쫙 띄워놓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인데 제출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. 여러 강의 계획서를 받아보고 또 제가 기간에 제안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저만의 강의 계획서 보는 방법이랄까요?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강의 계획서 들어오면 제가 기간에 제출하기 전에 이 사람이 되겠다. 제가 이렇게 딱 꼬집어서 한 명만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관에서 한 두세 명 이렇게 좀 많이 보내달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기관에서 자기 회사에 맞게 제안서를 보내주신 분이 선택이 됩니다. 그러면 저는 보내기 전에 누가 될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드는데 그건 또 100% 적중을 합니다. 그래서 웬만큼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보는 눈이 좀 생겨서 어떻게 하면 좀 강의 계획서를 이 교육 담당자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획서를 작성을 할까? 네, 이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. 그리고 강의 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. 교육 내용이 이 강의 계획서라는 것은 내 강의에 대한 로드맵이거든요.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이 사람이 강의를 어떻게 하겠구나 라는 감이 오는데 강의 계획서가 정말 성의 없이 이렇게 오는 계획서가 있어요. 그러면 저는 한국강사교육진흥원 이름으로 도저히 기관에 제출할 수 없는 이런 강의 계획서도 사실은 많이 들어와요. 그러면 제가 웬만한 것은 빼고 조금 괜찮은 것들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. 그럴 때 이 강의 계획서 내용에 채울 것이 없을 때 그때 챗 GPT를 활용을 합니다. 예, 우리 카카오톡의 아수업 아시죠? 제가 예전에 그 아수업 다운로드 이거 받아 설치하라고 우리 단톡방에 링크를 올려드렸었어요.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가 얼마든지 검색을 해서 거기에서 풍성한 자료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. 저는 요새 챗 GPT가 너무나 활성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든 것에 다 챗 GPT 아니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붙이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좀 허황된 것이 싫어서 제가 챗 GPT를 붙여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한번 붙여봤는데 갑자기 하루도 안 돼서 막 100명이 넘게 신청을 하셔서 제가 공지를 했죠. 챗 GPT가 주가 아니고 챗 GPT는 그 다음 주에 하니까 강의 계획서가 주다. 꼭 필요하신 분만 신청해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믿기, 강의 계획서도 마찬가지예요. 이거면은 다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강의를 들어봤더니 별거 아니야. 그러면 너무너무 실망스럽잖아요.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강의 계획서도 정말 이 제목이 거창한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단 말이에요. 이런 것들도 되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내가 제목에 맞게 거기에서 서론, 본론, 결론 이렇게 충실하게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꽉 채워야 됩니다. 그러려면 챗 GPT에서 검색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. 예전에는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보다는 구글이 더 많은 자료를 하는 것은 아시죠? 거기가 더 많다라는 거. 근데 이런 것들 다 검색을 해가지고 내용을 이렇게 채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는 것보다 우리 챗 GPT 아수업 하나 거기에서만 검색을 해도 내가 원하는 키워드만 넣으면 얘네가 서치해가지고 자동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이 오거든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챗 GPT를 활용을 하는데 그걸로 뭐 시를 쓴다던가 아니면 뭐 그걸로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던가 그러면
우리 많은 키워드들을 예를 들어서 뭐 친절 교육에 관해서 포스팅을 한다 아니면 친절에 대해서 뭐 시를 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키워드로 많이 검색을 해볼 거예요. 많이 검색을 해보면 걔네는 AI니까 똑같은 키워드에 똑같은 대답이 비슷한 대답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것을 가공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블로그 포스팅의 그 내용을 뭐 계속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저품질로 떨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그거거든요.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. 강의 계획서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강의 계획서를 여기서 검색을 하고 제안서를 검색을 해서 나왔어요. 근데 그거를 똑같이 내 강의 계획서에 그대로 가공 없이 그대로 쓴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는 그것은 전혀 남들과 차별화가 안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내 강의나 내 계획서나 이것은 남들과 차별화가 돼야 돼요. 지금 뭐 10명, 20명, 뭐 100명도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딱 마이크를 잡고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은 단 한 명이거든요. 그러면 그 단 한 명이 그 수많은 경쟁자들과 차별화가 돼야지만 내가 뽑히는 거예요. 그래서 차별화가 되지 않는 제안서는 저는 죽은 제안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남들과 뭐 하나라도 좀 다르게 하려면 내가 가공을 해야 된다. 그래서 그것은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시고, 네, 내 제안서에는 내가 이제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막 하면 되겠죠. 제가 감성시를 쓰는데 어느 날 감성시가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. 저는 되게 한번 하면 후다닥 이렇게 쓰는 스타일인데 안 써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수겁에 들어가서 그거를 검색을 해봤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책상이면 책상에 대해서 감성시 써줘.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. 처음 검색해보니까 그럴싸하니 괜찮아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키워드 갖다 이렇게 해봤어요. 그러면 휴대폰에 대해서 감성시 써줘. 뭐 마우스에 대해서 감성시 써줘.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계속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얘가 다른 내용은 다 똑같은데 이 휴대폰 자리에 이 마우스 텍스트 이것만 바꾸고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AI가 그래요. 그래서 그거 그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이런 키워드들,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내가 채워가야 되겠죠.